일본의 대한국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완화 조치가 가시화되면서 국내 반도체 및 관련 소부장 관련주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지난 6일 일본의 강제징용 관련 배상해법을 발표하면서 수출 규제 완화 조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전문가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이영재 전문가님은 이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저 이 주제 가져오지 않고 싶었는데 네. 오늘 사실은 파월 이야기는 우리 주식 와이프님께서 하신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들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팅창에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즘 제가 뉴스를 보면은 네. 내가 틀린 건가, 세상이 틀린 건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제 어렸을 때 배우던 이제 그 교과서에는 과거를 잊으면 민족에게 미래도 없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 얘기는 과거를 잊어야지 미래가 나온다라는 식으로 지금 점점 바뀌어서 내가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건지 시대에 못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은 세상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건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위안부 합의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대법원에서 2018년에 그 피해자분들께서 대법원까지 가서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을 받았던, 강제 동원됐던 것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얻어내고 미쓰비시부터 해서 이제 그 재산들을 동결을 합니다. 동결해서 여기서 이제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를 제기하면은 거기서 승소를 하게 되면은 관련 재산들을 압류를 하게 됩니다. 압류를 해서 그걸 집행을 해서 이제 가져오는 건데 집행을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상태로 좀 끌려오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것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금을 조성해서 피해자들한테 집행을 해주겠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 근거도 사실은 좀 모호하고, 왜냐하면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이제 행정부의 스탠스라서 이거를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경제적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과거를 잊어야지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과거를 잊는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치면은 이제 우리나라 발전과 주식에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을 좀 보면은 최근에 우리 시장 혹시 은별 앵커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네. 연속 적자잖아요. 무역 적자가. 네. 몇 개월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니요. 12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12개월, 1년 동안요? 예. 12개월 무역 적자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역 적자 기업일까요? 흑자 기업일까요? 우리나라 기준에서는요. 흑자 기업이요. 우리나라에서는 적자입니다. 아, 그래요? 일본의 적자를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 물건을 잘 안 삽니다. 근데 그쵸, 우리는 아무래도. 일본 물건을 많이 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 적자 기업이고 국가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지금 급한 거는 우리나라가 아닐 수 있어요. 일본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본에서 그 당시에 소부장 그때 이제 일본과 분쟁이 있었을 때 소부장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을 금지한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재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이 그때를 틈타서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이 형성이 되니까 발전을 해서 정말 이제 일본과 상관없이, 또 일본도 우회로를 만들었죠.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에서 우린 중국 기업입니다 하면서 우리한테 수출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쓰리 쿠션으로 우리한테 수출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급한 건 사실 우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되게 조급하게,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이만큼 양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양보를 해준다, 이런 합의문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 또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당연 저희 주식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소재 업종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특히 오늘 제가 뽑아나온 헤드라인이 이제 우리 언론들이 그 색깔들이 있잖아요. 진보에서부터 보수까지 쭉 색깔들이 있는데 가장 보수적인 언론의 이제 헤드라인입니다. 핵심 소재 공급화 정상화로 수급 불안정 해소 긍정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줄이 더 나옵니다. 국산화를 추진해온 관련 기업 주가
악영향은 미미할 듯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정말 보수적인 언론지에서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소재에 관련된 기업들에게 악영향이 미친다는 것들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12개월 연속 적자인 현재 상태에서 여기서 일본 기업들이 수출을 하게 되고 우리가 그만큼 대일 무역 적자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여기서 계속 나중 되면 외환 보유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IMF를 겪은 바가 있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의 문제가 대단히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서 미래에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과거에 수출 규제로 성장했던 소재 업종들에 대해서 좀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소재 관련 기업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주식 와이프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 이용재 전문가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네. 해안이 넓으신 분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많이 모자람을 많이 느끼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잘 찝어주신 것 같고 사실 지금 주식시장에 기술주 섹터들이 많이 지금 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근에 1,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섹터가 시장 상승세 한번 올려주기도 했었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2,500포인트 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2차 전지 이제 다음으로 좀 시장 흐름이 기술주 섹터로 가서 결국에는 시장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서 큰 흐름을 지금 좀 살펴보면서 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일단은 지금 과거 이제 기술주 종목들이 2020년도에도 다시 한번 수혜받으면서 상승세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지금 한 2년 정도 조정을 주고 나서 지금 이렇게 일본에서 반도체 규제했던 것들을 또 해제를 시켜주고 또 3월 달에 이르면은 또 K칩셋법이 또 통과될 가능성이 또 지금 점쳐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기술주들이 좀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그 과거에 좀 발목을 잡았던 악재들이 어느 정도 지금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 국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시장을 좀 큰 틀로 봤을 때 1, 2월 달은 지금까지도 2차 전지 섹터 장세로 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증시가 뭐 5월 달, 6월 달 금리 인상은 피크 찍고 나서는 좀 기술주 섹터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빌드업이 돼서 결국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보통 한 3, 4분기부터 매출 실적이 비약적으로 늘거든요.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장 역시도 제가 생각하는 이제 구간이 2,700에서 80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시나리오는 이제 참고 정도 해주시고요. 약간 의견이 좀 갈리긴 하는데 이제 이용재 전문가님은 소부장 종목들이 좀 안 좋게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견해라서 의견은 좀 참고성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의 관련 종목들의 방향성은 조금 다르게 지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소재 관련단의 기업이 좋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슈를 해석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소재 관련 기업 중에서 어떠한 기업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 주식 와이프님 얘기하고 조금 더 보태면은 반도체 네. 전반적으로 나쁘게 본 건 아니고 반도체 기업 중에 일본 덕분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덕분에 기술력이 향상돼서 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소재를 생산하는 업종들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나 이런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소재를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폭이 넓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일본 제품들이 싸거나 경쟁력이 있으면 그쪽에서 수입을 해올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어떻게 보면 반도체의 자립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아까 말씀을 옥춘 와이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주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들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야 될 종목들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피해야 될 종목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조금 악재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말씀을 좀 드려볼 생각인데요. 첫 번째는 솔브레인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용 화학 재료나 2차 전지 소재들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본의 불산계 수소를 국산화했다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시에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로 뽑혔던 종목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수혜주였는데 반대가 되겠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오늘 일단은 뉴스가 나오고 나서 장도 별로 안 좋긴 안 좋습니다. 장도 안 좋긴 안 좋은데
보시면은 이 종목이 장이 안 좋을 때도 그래도 항상 241선 정도 지켜주고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 그 자리를 밀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한 3%가 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혜주로 꼽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수혜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수혜주로 뽑혔던 게 동진세미캠입니다. 동진세미캠 최근에 특히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레포트 때 많이 나왔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박살 나고 있습니다. 7%가 넘게 빠졌거든요.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재료하고 발포제를 제조 생산하고 있는 회사인데 디램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브라 클립톤, 브라 아르곤 포토 레지스트리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수소 관련된 그런 이제 일본의 제품들을 대체해서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들 또 호재성 뉴스 또 이런 종목들이 그 당시에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악재로 작용을 하겠죠. 오늘 7%가 넘게 빠집니다. 거기다가 오늘 거래량까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확실히 증시의 악재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빠지는 거에 비해서 7%는 많이 빠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은 저도 그 당시에 거래를 했던 종목이라서 기억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후성입니다. 저도 이 종목은 예전에 이제 그 일본 규제 시에 저도 이 종목을 호재성 재료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저도 이 종목을 그때 매매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보고 있던 종목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자리거든요. 한참 내려와서 제가 뭐 어제 이제 더존비지온도 말씀드렸었는데 더존비지온도 오늘 뭐 급등 나오고 있더라고 장이 안 좋은데도 어제 더존비지온 같은 경우도 급락을 하고 나서 쭉 내려왔다가 바닥을 잡아주고 천천히 바닥을 올려주면 그 다음에 거래량이 실면서 급등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나오고 있는데 후성도 사실은 전체적인 흐름이 쭉 급락을 하고 최근에 저점까지 깼다가 다시 최근의 흐름은 소위 말하는 역회된 숄더 자리가 살짝 나오면서 이제 흐름을 찾아갈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오늘 나온 뉴스 때문에 어제 나온 뉴스죠. 뉴스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은 그 당시에 수혜 접촉으로 뽑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선택을 할 때 고민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